자, 산남고 1학년 마더텅 9회의 5번 질문 하겠습니다. Although praise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자, although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 하나와 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하나가 있을 때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연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사가 1번 문장에 붙던 2번 문장에 붙던 여하간에. 그런데 여기에 붙인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연결사를 although를 쓸 거죠. 그러면 although라는 연결사를 쓰고 얘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연결사가 붙은 문장과 안 붙은 문장의 그 뭐랄까 몸값이 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인 애는 얘가 이 언제나 주인이 되니까 함부로 여기다가 붙였다 뗐다를 못하는 못 건드는 거야. 얘는 주인이 되는 이런 걸 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렇게 뭘 붙였다 뗐다 하는 애는 만만하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 문장을 하는 일이 뭐냐면 뒤에 있는 문장을 통으로 꾸미는 역할을 해요. 뒤에 문장을 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주절을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이 주인한테 주인이 되는 주절에 종속된 노비절, 종속절이라고 불러요. 종속절, 노비절, 종속절이야. 그래서 노비 문서를 이런 연결사를 노비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종속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건 부사가거든.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종속절과 주절 또는 부사절과 주절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 문장을 보면 올도 노비문서 붙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종속절, 즉 부사절이야. 그 다음 컴마하고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붙은 이 문장. 얘가 아무것도 안 붙은 이 두 번째 문장. 얘가 뭐냐면 이게 이 문장의 이 전체 문장이죠. 1번 문장이 여기까지 두 줄이잖아. 이게 전체 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게 두 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비록 칭찬은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야. 하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도구는 명사는 누가 꾸며요? 형용사가 꾸미죠. 그런데 언제나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요. 그런데 형용사가 단어 하나면 명사 앞에서 와요. pretty girl 이런 식으로. 근데 형용사가 길어져. 그러면 앞에서 뒤에는 명사를 꾸밀 수가 없어. 언제나 길면 뒤로 뒤로 뒤로. 그치? 영어는 습성이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단어가 한 단어가 넘어가. 두 단어부터는 다 뒤로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available 형용사잖아요. 자, available 여기까지가 다 길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나 된단 말이야. 그래서 tools 앞에 넣을 수가 없어서 뒤로 뺀 거야. powerful 형용사 간단하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tool 앞에 온 거죠. 자, available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behavior.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는 꼬맹이들 막 버리장머리 없는 거 그거 고쳐주는 거지. 고쳐줄 때 써먹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칭찬이래. 애들 버리장머리 없는데 거기다 대고 칭찬한다고 그게 행동이 개선이 될까? 난 아니라고 봐. 이거는 매가 답이야. 너는 딸이니까 순하게 커서 안 그러고 컸겠지만 아들 새끼들은 어쩔 수 없어. 엉덩이 때리고 멧돼지 들고 우리 집에는 늘 멧돼지가 있었어. 그래갖고 말을 안 듣잖아. 그럼 멧돼지가 저거라 팍쳐 도망가. 정말 팍 보면서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애기 때. 그거 한동안 했던 것 같아. 10살까지는 했던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 집엔 딱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매체가 있었어. 파리채. 그치? 그래갖고 밥 안 먹고 뭐 땡깡 피고 뭐 핸드폰 하겠다고 땡깡 피고 뭐 뻔하지 뭐 애들 뻔하잖아. 그러면 우리 멧돼지라고 부르거든? 멧돼지 갖고 와! 그러면 팍팍 쳐서 지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소리 질러.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키웠어. 그러다가 크고 나니까 써먹을 일이, 너무 써먹을 일이 없는 게, 야, 언제 그걸 느꼈는지 알아? 중학교 한 2학년까지만 해도 나하고 비슷했어. 키도 비슷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남자애가 20cm가 쭉 커버리니까 지금은 키가 한 184, 185 돼. 덩치가 크고 뭐 도저히 내가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지. 뭐 어떻게 비벼? 키로도 안 되고 몸무게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거로도 안 돼. 그리고 걔는 저기는 특공무소 배우러 다녀. 뭐 뭔 수로 내가 걔를 육체적으로는 피지컬리는 도저히 비벼볼 수가 없어. 근데 한 번은 이 새끼가 잘못해갖고 내가 매체기를 딱 들었는데 내 손을 딱 잡는 거야. 힘을 딱 주는데 기가 딱 찬 거야. 나
지금 안 넣으면 그쪽에서 파버릴 거야. 놓더라고. 빌어. 무릎 꿇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엄마 잘못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디 지 엄마를 힘으로 제어를 하려고 들어. 아무리 지가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이 세지고 해도 나는 엄마고 지는 자식인데 안 그러니?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가 앞으로서 한 거야. 한순간 그 맞으면 아프니까 한순간 딱 잡았다가 내가 너 엄마한테 힘쓰라고 그 도장 보내줬냐? 넌 다 놓고 나가. 난 다 뺏어. 아무것도 안 줘. 그 입고 있는 옷만 딱 입혀서 나가. 나가. 신발까지는 허락. 나가. 3개월에 홀딱 벗겨서 내버려 나는. 아무것도 안 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미리 지가 울어. 미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안 할게. 내 미쳤었나 봐. 이러니까 화를 길게 낼 그게 안 돼. 그래서 있잖아, 윤진아. 나중에 남자는 그런 남자 만나야 돼. 진짜야. 남자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지 엄마 이겨먹으려 들고, 지 여자친구 이겨먹으려 들고, 지 자식 이겨먹으려 들고, 이러는 남자는 진짜 멍청한 남자야. 그런 남자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처음에는 모르지. 좋으니까 만날 수 있지. 근데 만나다 보면 보이잖아. 그러면 너 오늘의 내 말을 기억해. 진짜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애들 중에 정상이 없어. 그게 좋을 때는 안 보여. 걔가 너무 좋으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 하잖아. 그런 게 안 보여. 근데 야, 좋은 마음은 시간 지나면 좀 콩깍지가 벗겨지잖아. 그럴 때 보이기 시작할 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얼마나 이상하게까지 가냐면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녹슨적을 잡아 스토커 되면 우린 여자잖아. 여자는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어. 진짜 미친놈도 많아. 그래서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야말로 약자잖아.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정말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힘으로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새끼하고는 그런 거는 사람이 아니야. 새끼야, 새끼.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는 진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는 되게 많다. 은근히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밑바닥을 봐야 돼. 밑바닥을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돼.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지, 택시 같은 거 탔는데 택시 기사들한테 함부로 하는지, 뭐 자기 부하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지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 지네 엄마한테 함부로 싸가지 없이 하는 새끼가 나중에 지 마누라한테 절대 잘할 리가 없어. 절대. 팬다니까? 여자 팬다니까? 그런 놈들?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봤어, 나는 주변에. 그래서 일단은 많이 만나봐야 돼. 뭐 순댕이라 뭐 너 한 번도 뭐 연애 못 해봤지? 나도 첫년애가 33살 때였다. 심하지. 되게 심하지.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33이라고 칭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까지 뭐 이렇게 짧게 만났던 사람은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내가 사랑이구나라고, 정말 내가 연애를 하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가 33살 때야. 그전에는 그냥 사랑까지는 생각을 못 해보고,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애 같은 연애를 한 거지. 20대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것도 나 대학 가서가 첫년이었어. 되게 늦된 거지, 내가.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왜냐면 나는 한 번에 일을 두 개를 못 해. 만약에 내가 남자를 만나면 나는 일을 때려치든가 공부를 때려치든가 뭘 하나 때려쳤을 거야. 그 남자 생각만 해. 일이 안 돼. 그래갖고 20대 때는 맨날 체육을 다녔어. 남자들이 너 같은 여자랑 못 만나겠대. 왜냐면 일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 일에 빠져갖고 다 뒷전이야. 전화기 꺼버려. 출장 가버려. 뭐 외국 출장 가버려. 갔다 오면 전화가 막 몇백 통이 와 있어. 연락 한번 해주면 되는데 생각이 아예 안 나. 이게 생각이 안 나. 일에 빠져서.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두 개를 못해. 난 되게 심각해, 이게. 그래서 많이 차였어, 진짜로. 그러다가 조금 일에 익숙해지면서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통역을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난 통역 일을 했다 했잖아. 동시 통역이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바닥에서 떨려나는 거 한순간이야. 두 번 다시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 아무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 일을 엄청 막 열심히 하려고 매달리고 하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 야, 일한다고 연애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만났어. 막 연락 오면 만나고 만나서 좋으면 막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했어. 했는데 이게 중간에 뚝뚝 끊기는 게 일할 동안은 아예 연락이 안 돼. 근데 솔직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뭔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다 잘라냈나 모르겠어. 그때는. 근데 막 심지어 한 번은 태국 출장을 4박 5일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태국 출장 간 거를. 같은 회사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누구누구 같이 갔는지도 다 알아. 근데 그 같이 간 남자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둘이나 있었어.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니. 자꾸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치지. 그리고 이게 갑자기 결정된 출장이라 미리 얘기를 못했어. 그래도, 그래도 화장실도 가고 하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이라도 연락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아, 연락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도 누가 나 부르고 그러면 내 이렇게 일에 미리 빠져가지고 너무 얘가 뒷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믿었던 거지. 뭐 내가 딴짓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설마 나를 의심하랴. 그래서 나를 기다리겠지. 이렇게 너무 믿었던 거야. 근데 남자들이 안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뭐 이렇게 양다리, 삼다리 하는 놈도 있었고, 그거가 그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몰랐다? 근데 걔가 어디서 샀겠냐면, 식당 같은 데를 갔는데,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막 하는 거야. 말도 막 빈정빈정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분들한테. 그랬더니, 걔네가 멍청해서 일을 못하지 않니? 뭐 이런, 그러니까 지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거야. 그런 거를. 내가 그날 잘못해갖고 혼나러 만난 자리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나한테 기분 나쁘면 나한테 화를 내야지. 주변 사람한테 지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너무 여러 개가 있는 남자는 피곤해.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여자가 나 말고도 둘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난 바로 도망 나왔어. 바로 도망 나왔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걔로부터 안전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새끼가 계속 찾아오는 거야.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나 밤에 야반 도주했어. 몰래 이사했어. 집도 알고 다 아는데 술 먹으면 자꾸 올라오니까 무서운 거야. 나중에는. 무섭잖아. 무슨 일을 당할지 어찌 알아. 걔는 남자고 난 여자고 나 혼자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을 불러도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웃기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아무 일도 안 당했잖아.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피해를 당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뭐가 시작되는 거지. 경찰 불러봤자 경찰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싸움은 애인들 간의 그 사랑 싸움은 둘이 좀 하세요. 바쁜 공권력 끼어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야밤에 몰래 남동생 불러가지고 몰래 이사했어. 걔가 왜냐면 낮 시간에 이사하고 그러면 눈에 띌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우리 집을 너무 자주 찾아오고 이러니까 다시 만나자고.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랬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도망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잘 쓸데없이 그만하고 어린 애기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거지. 애들 행동거지 잡는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도구들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칭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강력한 게 뭐냐면 it for 자 이것은 이 칭찬은 자 뭐에 이거 it는 당연히 칭찬이야. 칭찬은 뭐에 똑같이 강력하냐면 애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똑같이 강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은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좋게 하는 거, 버리장머리를 바로잡아주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키우는 데도 똑같이 좋고, 똑같이 강력하고, 그 다음, 풀이가 나왔잖아. 이거는 미리 이 말이거든. 학교 가기 전이니까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죠. 5살, 6살, 7살 된 애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 미취학 아동들은 믿어요. 저 동사 여기서부터가 목적어입니다. 뭘 믿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들에게 무엇을, 그게 what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hat밖에 안 돼요. that은 안 돼요. 깨진 문장이라서. In a very profound way. 아주 심도 깊은 방식으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믿어요. 엄청 굳세게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정말 굳세게 믿습니다. 어머, 너무 맞는 말 아니야? 걔네들한테 온 우주가 엄마 아빠인데 엄마가 지들한테 부모가 하는 말을 굳세게 믿겠지, 당연히. 자, 그러나 그들은 없어요. don't have. 아직 없어요. 뭐가요? 인지적 정교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판단을 해서 정교하면 그거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황에 맞춰서 정교한 그런 인지적 능력이 없어요. 뭐 할 인지적 정교함이냐면 to reason analytically and 자, 분석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정교함이 없어요.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하는 능력이 없어. and 그리고 또 뭐가 없어? 자, reject false information.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They don't 다음에
have 1번 동사, and reject 2번 동사.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야. don't have니까. 그래서 그들은 인지적 정교함도 없고 뭣도 없어? 잘못된 정보를 거부하지도 못해요. They don't reject야. 잘못된 정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They don't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야? 애들은 분석적으로 추론하는 인지적 정밀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복잡하게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못생긴 애한테 아이고 예뻐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걸러야지. 근데 진짜 구세기 믿는 거야. 아 나는 진짜 이쁜가 보다. 이렇게 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미취학 아동이가 유치원 다니는 남자 꼬마애가 계속해서 엄마한테 뭘 들어? here 동사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here 동사의 목적어로 that을 썼어요. 걔가 똑똑하고 엄마를 잘 도와줘. 그쵸? 좋은 조력자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엄마한테 그 말을 계속 듣는다면 그러면 그는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incorporate A into B 수거예요. A랑 B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보를 자기의 셀프 이미지는 스스로 만든 자기 이미지죠. 자아상이죠. 스스로의 자아상에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우리 윤진이 똑똑하고 우리 윤진이 엄마 진짜 너무너무 잘 도와주네 이런 말을 엄마한테 계속 듣는다면 그럼 우리 윤진이가 그리고 있는 스스로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 이미지에 엄마가 줬던 그 정보를 합칠 가능성이 있다. Thinking of himself as a boy. 자, 어떤 소년으로 그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내려가서 잠깐만요. 자, 이 문장은 ing가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is 앞에서 끊어야 돼. 그래서 자, 어떤 소년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소년? 그래서 소년을 후려받는 거죠. 똑똑하고 그리고 알고 있어. How to do things.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소년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것은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make him endure longe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ake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호의 to를 안 쓰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 endure만 쓰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을 더 오래 견디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뭘 더 견디게 만들어요? 길게? in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있어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가 안 풀려. 근데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때려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버틸 수 있게 너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그의 자신감을 increase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1번 동사, be likely to 2번 동사. 여기 걸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더 오래 버티게 만들 수 있고 또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뭐 함에 있어서의 자신감이야? 자, 새롭고 어려운 문제죠.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시도해 봄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존감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마찬가지로 thinking of himself as a kind of boy who is a good helper. 자, 동사가 will make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봅시다. ing가 주어져.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종류의 소년? Who is a good helper. 엄마를 잘 도와주는 아이죠. 좋은 조력자로서의 그러한 종류의 소년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will make him. 자, 주어, 동사, 목적어, likely가 목적격 보아. 이거 부사 아니고 형용사야. 뭐말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그 자신을 좀 더 이거 할 가능성이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뭐 할 가능성이 있게? likely to volunteer. 스스로 자원봉사할, 그러니까 스스로 손들을 가능성이 더 크게 만들 거다. 뭐 하도록 손을 들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돕는 거죠. 어떤 일을? 집에서, 유치원에서, 그죠? 집에서, 유치원에서, with task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돕게 스스로 손드는 거죠. 자원하다지 스스로 자원할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내용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지문 잠깐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번 지문. 자, 1번 지문은 칭찬은 아이의 행동을 버리장머리를 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이고 또한 여기서 뭐래요? 이것은 또한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또한 그렇게 자존감을 만들어주는데도 똑같이 강력한 도구다. 즉, 이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칭찬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오은영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죠? 여하간에 작가 의도는 그래. 일단 2번은 뭐냐면 유치원 애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되게 엄청 심오하게 믿어버린다. 엄청 깊이 믿어버린다. 그래서 자 3번은 애들은 아직 복잡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틀렸어 라고 거짓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4번 만약에 어떤 애가 지네 엄마한테 계속 어떤 말을 계속 들어? 아, 너 똑똑해. 넌 엄마를 너무 잘 도와줘. 착한 아이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그러면 그는 뭐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정보를 스스로의 이미지에 합쳐버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굳세게 믿는 거지. 나는 똑똑하고 엄마 잘 도와주는 착한 아이야 라고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하라는 거지. 이 사람의 말은.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5번을 보시면 스스로를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어. 똑똑하다고 믿는 아이는 어떻게 돼? 자, 더 길게 버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길게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렵고 새로운 일을 시도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괜찮은 애로 큰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안 포기하고 오래 버틸 수 있고 새롭고 어려운 일도 자신감을 갖고 부닥치고 이런 아이로 클 가능성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잘 도와주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자원하게끔 좀 더 손드는 아이로 클 수 있다. 자, 뭐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아이로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애들은 부모 말을 깊이 믿어버리기 때문에 넌 똑똑해, 너는 누구를 잘 도와주는 좋은 아이야 라는 말을 계속 칭찬이죠? 이런 칭찬을 계속 듣게 되면 스스로가 그런 애라고 믿게 돼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용기나 자신감이나 남을 도와주거나 이런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니까 애를 칭찬해라. 별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여하간에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하나 받고 다음 거 갈게요. 그 다음 거가 뭐냐면 2023년 6번 지문 너무 그냥 바로 다음 거 보면 돼. 23년 9월 23번 지문 23번 지문 보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민진아 잠깐 보고 내용 좀 읽어보고 단어도 잠깐만 보고 있어.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 자, 23번 질문 볼게요.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with the host population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자, 인터랙션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단 구조는 그건데 그 인터랙션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치? 내가 무슨 말하면 너도 무슨 말하고 해서 티키타카 되는 거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노동자들 간의 상호작용. 근데 이 노동자들이 각자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국적이 다 다른 거야. 각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랑 그럼 상호작용을 하는 거냐? 지네끼리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with the host population. 호스트는 집주인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노자들이 그 현지 주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뭐 동남아 일꾼들이 와 있어. 그지? 다른 배경을 갖고 있잖아. 얘네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얘네하고 우리 한국인들하고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얘네들이 생산성이 올라간대. 뭐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자, 이 외부 효과가 뭔데요? 지식의 파급과 같은. 그래서 지식이 퍼지는 효과 같은 긍정적 영향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조금 더 봐야 알겠어요? 이것은 장점이야.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근데 장점이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만 장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오직 장점이다.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s is too large. 근데 너무 그 배경이 너무 다양하잖아. 뭐 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너무 다양해. 이렇게 너무 다양해. 배경이 너무 커.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나라별로 쪼개지겠죠. 그죠? fraction이 쪼개다거든. 이게 쪼개는 거에서 fractionalize 이렇게 분열이 생겨. 나라별로 생기겠지?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 과도한 거래 비용을 초과할 수 있는데 이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 의사소통을 할 때 거래 비용이 생긴대요. 소통 비용이 너무 커서 소통을 할 때 너무 소통 비용이 커서 이것이 오히려 생산성을 떨굴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1번 내용은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나라 국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런 노동자들이 현지인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지식이 퍼지겠지.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떤 김치 문화 이런 거게 퍼지면서 긍정적 영향이 생기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딱 어디까지냐면 어느 정도까지만 딱 좋은 점이다. 나머지는 안 좋다는 거야. 섞여서 일하는 게 나쁠 수 있다. 자, 왜냐면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지잖아. 문화적 다양성이 너무 커져. 뭐 너네 나라는 게를 안 먹는데 우리는 게를 먹어. 이런 식으로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져. 이렇게 되면 야, 쟤는 뭐야? 쟤는 어떻게 개를 먹니? 이러면서 이게 분열이 생기겠지. 이런 분열이 의사소통을 할 때 과대한 너무 심하게 거래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소통 비용이 뭐야? 서로 미워하고 뭐 쟤를 욕하고 따돌리고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 쟤랑 일하기 싫어. 쟤랑 일하면 짜증나. 이렇게 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성은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not only 다음에 A에 뭐 나왔어요? 동사 나왔죠? 그럼 but also에 also는 생략된 거야? 아, also 여기 있네요. but also 나오고 B에 누구 나와요? 당연히 동사 나왔죠. 그래서 A하고 B에 동사가 나온 거를 눈여겨 봐주세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어떤 지역에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뿐 아니라 그 지역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지?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넓은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넓어. 막 유준이 같은 애가 있어. 그러면 다 받아줘. 이런 사람은 multicultural city or region. 자, 이렇게 여러 문화가 함께 살고 있는 도시나 그런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기겠지. 싫어하지 않겠지? 왜 때문에? 뭐가 증가하니까?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아니, 청주라고 하는 곳에 뭐 러시아에 뭐 어디에가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청주 거만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 뭐 떡도 먹어보고 태국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제어와 서비스의 범위에 있어서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문화로 이루어진 도시나 다문화 지역을 가치 있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맛보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근데 반면에 다양성은 비동사의 PP 어떻게 인식될 수 있냐면 매력이 없는 특징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요. 만약에 청주 사람들이 다문화를 as 뭐라고 인식한다면 as a distor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자, 그들이 뭐를 왜곡하는 거라고, 뭐를 비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consider의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와신 거야. 자, 뭐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체성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야, 여기 청주에서는 청주 거만 봐야 되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한국 문화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러시아 것들, 뭐 중국 것들 다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다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다음. 내려가서 자 이들은 might even 심지어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별을 할 수도 있겠지. 누구에게 불리하게 차별할 수 있겠어?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인족 집단에게 뭐 러시아 것들 중국 것들 짱게 이러면서 차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 뭐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That
social conflicts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각자 다른 국적 사이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중국 애들이랑 러시아 애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are imported, 우리나라로 수입이 돼서 그들의 인근으로 수입이 돼서 지내 사는 곳에 혹시 해를 끼칠까?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할게요. 1번 지문 보시면 1번 지문은 뭡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애들이, 노동자 애들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 그럼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어. 생산성이 올라가. 왜? 지식이 퍼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장점은 어느 정도까지만이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자, 3번에서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쪼개져.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어? 이것도 문화적 차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서로 분열이 생겨나. 이렇게 분열이 생겨나면 소통을 할 때 대가를 치르게 돼. 소통을 할 때 욕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성을 떨굴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그 동네, 한국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어떤 식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참,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잖아. 야, 딸기 누가 딸 거야? 한국 사람 아무도 안 해. 그럼 중국에 가서 따야지. 러시아에 가서 따야지. 맞잖아. 그래서 마음이 넓은 관용적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문화가 섞인 지역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지. 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게 많이 들어오잖아. 그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여러 걸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치 있게 여겨. 반면에 뭐 이렇게 꼰대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왜 한국에 한국만 살아야지, 왜 중국이 살고, 왜 백인이 살고 양코베기가 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냐면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는 특징이야. 만약에 그 원주민들이 다양성을 뭐라고 받아들여? 이것은 자, 그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게 왜곡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인종들, 저 뭐 중국 애들 이런 식 걔네들을 차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두려워할 수도 있어. 야, 괜히 우리 동네에 그 다른 인종들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그 싸움이 우리 동네로 계속 유입돼가지고 우리 동네가 계속 막 범죄가 늘어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게 된다. 따지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자, 이거 정리하면 문화적 다양성은 생산성이나 삶의 질을 올려줄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 갭이 너무 커버려.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소통을 할 때 갈등이 생겨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잠깐만 토요일 11시 반에 모의고사 보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윤진아 2시에 보강 한번 하자. 2시. 괜찮아? 그래. 이번 주 2시에 이거 들고 오세요. 이거 들고. 그래서 요거 진도 좀 빨리 끝내게. 이렇게 하고 너 문제를 너무 못 풀어갖고. 그래서 토요일 날 보강 한번 1시간만 합시다.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11시 반부터 1시까지 모의고사 보강 있어. 유형 B하고 유형 C 풀어와야 되고 1시부터 2시 점심 먹고 와. 그리고 2시부터 딱 1시간만 하고 집에 가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토요일 11시 반에 봅시다.